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7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 사주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은 사주입니다. 5월에 태어난 병호일주, 양인의 양인입니다. 엄청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시지에도 또 비견이 있으면서 같이 강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연지에도 인이 있어서 인옷을 화국으로, 밑에가 전부 다 불바다로 돼 있죠. 참 이럴 경우에 삶이 좀 고난하다, 아니면 삶이 좀 힘들다,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전부 다 화기운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천간에 이렇게 정관이 떴는데, 이 정관도 무기합을 해서 이게 합을 합니다. 그래서 정관도 식신이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랫사람이 내 공을, 내 명예를 뺏어갈 수도 있고요. 내가 하기 싫어서 내 직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, 그런데 또 식신 하나를 이렇게 생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한 어떤 화기운이 있을 때 식신으로 있는 건 상당히 좋죠. 식신이 있는 거는 내 강한 기운을 설기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는데, 여기서 무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관이 들어오면 또 잡힙니다.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은,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하고 해로하기가 쉽지 않다, 해로하기가 진짜 힘든 사주다,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. 여기도 만일에 이게 무인이 아니라 무진 해가지고 이 식신으로 해서 이 강한 기운을 빼주는 거. 그래서 이 토기운도 이게 화가 강하기 때문에 습토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무진이나 이렇게 습토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건토가 들어오면 같은 화의 기운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주는 이러한 왕한 화의 기운을 무조건 설기시켜 주지 않으면은 힘든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어떤 좀 화기운이 강한 기운인데, 그러면 운에서라도 이러한 기운들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들어오면 좋은데, 이 어렸을 때 운이 목의 기운은 이건 폐가 크지요. 목생화 해가지고 양인을 이제 인운으로 흐르죠. 목생화 해가지고 이게 양인의 인운은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. 오히려 내 강한 힘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이 수기운이 들어와야지만 그래도 이 강한 화기운을 좀 끌 수 있어서 좋은데, 수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수생, 목생화로 돌릴 수도 있고, 이렇게 이제 수기운이 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목의 기운보다는 좋지만 이 사주는 토의 기운이 있어서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게 우선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사주는 2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병진대운에 있는데요. 이분이 작년에, 그러니까 계묘년이 되죠. 계묘년에 어떤 미용실을 했었는데, 미용실을 본인이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겠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계묘년이면은 이 정관이 또 식신에 잡히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 관을 치는 형국이 되니까 작년에 어떤 직장을 자기 스스로 그만둔 케이스가 되죠.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 새로운 부동산 쪽에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인운이 들어와가지고 갑진, 진, 그러니까 화생토, 새로운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,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사주가 이 목의 기운으로 오면은 목생에서 양인을 키워주고요. 여기에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목극토 해가지고, 그나마 여기 보면은 병기정 해가지고 양인이, 식신이 투출돼가지고 이것이 용신인데, 이 용신을 목의 기운이 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내 뜻대로 하질 못하는 겁니다. 어떤 강한 이런 목에 편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식신을 치기 때문에, 이럴 경우에는
우리가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이제 편인도식이 되는 거죠. 운이 들어와서 편인도식. 그게 뭐냐면은 남의 밥그릇을 엎어먹고 살아야 된다. 좀 좋지 않은 그런 운인데 어쩔 수가 없이 이분들은 인운이 들어와서 양인을 켜주고 이렇게 지지로 이렇게 인운이 들어와서 식신을 하면은 자기가 정상적인 일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편인도식되는 사람들은 남의 밥그릇을 엎는다. 그래야 자기 밥그릇 정도 챙긴다.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,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업도 뭐 사채라든지 경매라든지 좀 재개발, 재건축, 남을 쫓아내고 남의 터전을 엎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쪽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편인도식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양인이기 때문에 남한테 결코 눌리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죠. 그러니까 사채 같은 걸 한다 그래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것이며, 마침 부동산을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반적인 거래를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어떤 재개발 단지나 재건축 단지에 가서 거기서 뭔가 뭘 뒤 엎고, 그 다음에 기존에 터전에 살던 사람들을 엎고 새로운 사람을 또 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는 부동산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살지,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일을 하면은 하는 것마다 다 막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조금 이제 편인도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주라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이 사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수기운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관운이 들어와서 양인을 맞이하는 것도 좋고, 해운이 들어와서 이 양인에서는 살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죠. 그 다음에 그런데 47 개축대운에 오면 또 관이 또 잡힙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만일에 결혼을 하더라도 이때 별로 그렇게 좀 위험에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되고, 직업적으로 아니면은 남편하고의 관계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축어 원진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임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이 들어와도 식신이 제사라는 건 좋지만 식신도 역시 또 남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이때 여기 배우자궁을 또 좌우측하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자기 남편하고 이별하고 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은 혼자 살든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운이 흐르면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. 진짜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분은 어떤 직업적인 아니면 남자로 인한 아픔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여기 보면은 뭐 재운도 없죠. 그러면 아버지 목도 그렇게 큰지 않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의 기운으로 흐르면은 이제 토의 기운이 닫히기 때문에 건강상으로서는 위장병 같은 걸 조심해야 되고요. 이렇게 수운으로 흐르면은 화가 닫히기 때문에 심장계통, 심혈관계 계통을 조심해야 되고, 또한 이 사주에는 금기운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폐나 그 다음에 대장 또는 뼈나 관절 쪽의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강하면서 이렇게 식신이 떴는데 그 식신조차도 인에 의해서 얻어맞으면은 이분은 좀 특수한 계통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양인격의 식신이 떴는데 그것이 운에서 인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